권리 분석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저합 계담전,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배신한 선순위 전세권, 얘를 저합 계담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접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다. 두 번째, 맨 앞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그리고 인수와 소멸을 확인한다. 어떠세요? 권리 분석이 이제 조금 쉬워지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10강 한 큐에 끝나는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거고 쉽다면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완벽한 것보다는 완전 기본이 되는 것들을 알아두고 그 기준 하에 권리 분석 연습을 하시면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리 분석 지금 소개한 저합 계담전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궁금하시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소멸되는 거 해서 이게 말소기준 권리 보이시죠? 중간에 말소기준 권리 여기가 저압, 계담전,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담보가 등기,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한, 배신한,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말소기준이 되고 소멸하는 말소기준 권리 5가지죠. 얘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일단 인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이에요. 그래서 소멸되는 걸 보면은 후순위에 뭐 전세권, 뭐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환매 등기, 임차인 전부 다 소멸됩니다. 얘네 어려워 보이는 것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후순위에도 인수가 되는 권리가 있어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라고 해서 앞에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가처분, 법정 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뭐 유치권, 경매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정 지상권이나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어려운 물건들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치권인 물건들을 해결을 잘해서 이런 물건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시는 그런 경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경매 초보자는 어렵습니다. 저도 한때는 한방을 꿈꿨던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낙찰받고 해도 이제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인제 고민하다가 이런 물건들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입찰하지 않은 물건들을 입찰하고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거의 다 그분은 소송 인생이시더라고요. 소송 던져 놓고 하나의 물건이 어떤 거는 1 년, 2년 가고 뭐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소송하는 거를 그분은 되게 즐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 내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는 과정 자체 하나의 물건, 하나의 사건으로 1 년, 2 년, 3년 이렇게 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빨리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도 실제로는 인제 소송과 연관된 물건들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단계를 올라가지 못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저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소송 관련돼서 복잡하게 가고 해결이 지연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후순위인데 인수되는 것들은 소송하고 연관되거나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금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다. 선순위에 있는 거, 인수되는 걸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환매 등기. 어렵죠? 예. 이거를 인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이외의 것들이 앞에 있으면 다 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신청이나 배당 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 이 전세권은 더 살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배당 요구는 하였으나 임차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 잔존 보증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법원에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는 법원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돈을 이 낙찰자한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인 그리고 위에 있는 요런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환매 등기 요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거의 다 유찰이 많이 됩니다.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낮게 받아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 일단 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최선순위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인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인수할 수 있구나. 보통 주택을 할 때에는 임차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인수할 수 있구나.'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 한눈에 보는
나오는 거는 요 표를 이렇게 출력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 앞에는 인수, 뒤에는 소멸, 뒤에 소멸되지 않는 거는 이렇게 가처분,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하는 것은 일단 패스, 그리고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은 진행. 권리 분석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잘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려고 권리 분석을 한 거니까요. 옥션원에서 검색하는 거를 좀 갖고 와 봤어요. 여기에 이제 특수 물건으로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조건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밑에 이제 특수 물건 검색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많습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볼게요. 오늘 공고된 사건 재매가 물건 검색, 뭐 재진행 물건 검색, 감정일이 1년 이상 지난 물건 검색.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감정 시점이 좀 오래된 것들이 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감정가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기준 하에 감정일이 1년 이상 지난 물건들을 전략적으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거나, 그리고 거래에 약간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좀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또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인 물건을 찾거나, 그리고 밑에 보면은 초보자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예.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그런 경매 물건을 또 검색할 수 있는 걸로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 저는 인제 최근에 이렇게 검색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인제 회원님들한테 좀 알려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초보자 경매 물건이 있어서 '아,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맹지, 그리고 여기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라는 검색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인제 다주택자들은 왜 취득세가 1%, 그다음에 8%, 12%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 주택은 규제 지역이 아니면은 1% 까지 가고, 2 주택부터 8%, 12% 넘어가다 보니까 좀 취득세가 중과돼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공시가격,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전부 다 1% 입니다. 주택 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는 검색 그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검색을 하니까 정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대구, 대전, 서울, 세종, 경북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한 물건들. 그래서 '아, 공시가격 1억 이하로도 검색이 할 수 있구나.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다음에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설정, 선순위 임차권 설정, 그리고 전세권 설정,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카테고리가 되게 많죠. 전세권만 매각, 선순위 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렇게.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 있는 물건,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인 거, 그리고 건물만 입찰 물건인 거, 특수 물건들인 거죠. 토지만 입찰 물건인 거, 대지권 미등기, 예고 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유치권 여지가 있는 물건, 법정 지상권 여지가 있는 물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 유치권 배제 신청, 임금채권 들어온 물건, 그다음에 허그에서 인수조건 변경된 물건. 최근에 인제 임차인들이 허그에서 전세가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역전세가 많이 나고, 그리고 임차인들은 다 나갔는데 이거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는데 전부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입찰자인들이, 입찰한 사람들이 없어요. 보증금을 다 인수하려면 전부 다 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인수 조건부를 좀 변경해서 다시 경매 물건 나온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허그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라고 해서 키워드로 해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그리고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기타 형식적 경매. 우리는 보통 실질적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권리 관계에 대한 이제 금액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수 검색이라고 해서 그 조사해 보는 요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에도 염려돼서 인수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물건들만 검색해서 볼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초보자 경매 물건 그리고 자금력이 조금 작으신 분들인데 주택수가 좀 되시는 분들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이 물건,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좋겠죠. 얘네들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물건들을 다 알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얘네들을 다 공부하고 나서 경매 시작해야지, 그러면
진입 못하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얘네들에 집중해 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려워 보이는 인수되는 뭐 소멸되지 못하는 요런 이런 권리들을 조금 뒤로 하고 우리는 초보자 물건이나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이나 정상적인 물건으로 일단 진행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감에서는 옥션원에 있는 걸 가지고 두 개를 예시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를 예시로 드려볼게요. 제가 권리 분석하는 4단계는 요거라고 했죠. 등기부등본 정리하기, 갑구을구 모든 권리를 시간순으로 줄 세우세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라. 몇 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 다 찾고 그중에서 맨 첫 번째를 말소기준이 되고 실제 이제 경매 신청권자는 누구이고 권리를 한번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갑구와 을구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 순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접수 시간 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이 1998년, 그리고 압류가 2015년,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이 2013년,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1998년. 보니까 이거 순서대로 갑구하고 을구를 섞어서 시간 순으로 접수 순으로 봤더니 같은 소유권 이전한 날 근저당을 설정을 같이 했네요. 예.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압류와 이제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근저당, 압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3개이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은 근저당이 되고 나머지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권리,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없죠. 그리고 인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첫 번째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총 3개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처음에 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하는 모두 소멸이다. 그래서 입찰하기 깨끗한 물건이다. 이거는 등기부 등본만 보고 정리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유권 이전, 가압류, 그리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데 보면은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봤더니 2021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 2023년 12월에 이제 가압류가 갑구에 등기가 됐고 2024년 5월에 근저당 설정이 되고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가압류, 근저당, 임의 경매 개시 결정 3개이고 그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이하는 모두 소멸이다. 입찰하기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 수월하죠? 네.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많아요.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2014년부터 가압류 2021년, 압류 2021년, 압류 2023년, 경매 개시 결정 2023년. 그리고 오른쪽 을구에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원래 채권 최고액이 있었어요. 근저당이 있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는 날 2016년 12월 12일 날 근저당이 말소되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으로 전세권 설정하고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2017년 11월에 근저당이 또 설정이 된 거죠. 얘를 시간순으로 쭉 나열을 해볼게요. 그럼 2014년 소유권 이전이 되고 전세권 설정, 여기가 2016년 12월 12일이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데 실제로 경매 신청한 사람이 여기 전세권 설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전세권 설정,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라서 제가 다 막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한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세권 설정한 날짜가 제일 처음인데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됐구나. 그 다음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임의격시 결정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볼 때 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 순으로 싹 정리하고 말소 기준을 찾고 그 뒤에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뒤에 말소되지 않는 그 권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저합계담전에 해당하는 말소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총 6개이고 경매 신청한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하는 모두 소멸이다. 입찰하기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따라오셨나요?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쭉 보니까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이전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래 등기 근저당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말소가 된 상태죠. 그럼 얘는 굉장히 깨끗해요. 2017년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서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 원인이. 그리고 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총 한 개입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한 얘는 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한 물건이죠. 가등기는 선순위로 인수를 하고 말소 기준 이하는 뭐 다른 거 없으니까 그 소멸이 되는데 일단 얘는 인수해야 되므로 패스하는 물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말소 기준 되는 걸 찾아봤는데 앞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이찰하지 않고 패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구하고 을구가 있어요.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 보전, 이전, 그 다음에 가압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경매가 하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줄줄이 해서 우리가 경매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경매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물건에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인들한테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순위로 뒤에 이어서 자기도 배당을 받고 싶어서 경매 신청을 또 하는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한번 경매 물건이 진행된 사건에는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뭐 가압류라든가 그리고 근저당 이런 게 같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강제 경매, 임의 경매가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 소유권 보전 2020년 이전 가압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얘네들은 갑구에 있는 거고 을구에는 근저당 하나만 있습니다. 앞에 얘네들처럼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같이 똑같이 해보시고 시간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입찰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건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놓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들은 거의 다 등기부 등본을 권리 분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은 등기부 등본 분석하고 임차인 분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트 3에서는 등기부등본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 사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하고 옥션원에서 제공하는 거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 것 좀 보기 쉬운 거를 같이 믹스해서 과정별로 좀 사례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권리 분석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나서 등기부 등본에 이제 갑구와 을구 여기는 저희가 저합계담전 우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합계담전,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배신한 선순위 전세권 얘를 저합계담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접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다. 등기부 등본 갑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들을 접수 시간대로 순서대로 나열한다. 두 번째, 맨 앞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그리고 인수와 소멸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은 조금 더 계속 해보시면 좋습니다. 연습한 만큼 빨리 수월해지고 권리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경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상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실거주 집으로 권리 분석해보시고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매 물건을 한번 검색해보시고 그 물건 마음에 드는 거를 등기부등본 하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셔서 권리 분석 한번 해보세요. 네. 파트 3에서는 권리 분석, 꼭 필요한 원리만 알면 돼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권리 분석이 이제 조금 쉬워지셨나요? 예, 어렵다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알려드린 아주 기본적인 말소 기준 권리 외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강에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해보세요 라고 과제를 드렸고 8강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5개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9강에서는 실거주 집으로 권리 분석 4단계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10강에서는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 계속 연습해 보세요 라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반복하시다 보면 금방 수월해지실 겁니다. 권리 분석 내용 어렵다 생각하시면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파트 3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임차인 분석에서 파트 4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